금속 부품 2개, 나무 기둥 하나, 축축한 흙, 그리고 곤충들이 감히 넘어가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 $20면 이걸 조립할 수 있고 그 후에는 비가 공짜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해충 방제 산업은 정글 전투를 위한 화학 무기로 처음 만들어졌고 고작 3시간만 효과를 발휘하는 스프레이를 판매하여 연간 $55억 벌어들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비효과적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기업도 흙과 구리선에 대해 매달 구독료를 청구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억압되었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구성, 각 부품, 각 치수, 어디서 구입하고 오늘 바로 조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과정을 검증하는 2015년 독일 연구소 연구와 20세기 가장 약탈적인 기업 변화 중 하나에 의해 이것이 어떻게 근절되었는지에 대한 270년의 연대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조는 기본적이며 2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16게이지 노출된 구리선. 아마존에서 전기를 이용한 식물 재배용 구리선을 찾아보세요. 99년 9% 순수 구리, 여기는 5km 스풀, 약 38-40m가 13.5달러입니다. 한 스풀로 여러 개의 말뚝을 만들고 남는 선은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2번째 품목은 아연 도금 강철선입니다. 아연 도금층은 아연이며 아연은 반응성 정응 역할을 합니다. 홈디포에서 14CAG 30m 롤이 80달러입니다. 또한 약 90cm 길이의 대나무 막대 또는 나무 못이 필요합니다. 어떤 원예 상점에서든 10개 팩이 약 5달러입니다. 모든 것을 합하면 총 약 20발 15달러이며 여분의 선으로 3개의 완전한 말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뚝 하단에 90mm의 구리선을 느슨한 나선형으로 감습니다. 동일한 디자인으로 동일한 말뚝 주위에 90mm의 아연선을 감습니다. 두 금속 모두 말뚝을 박았을 때 흙에 닿아야 하지만 표면 위에서는 서로 닿으면 안 됩니다. 말뚝을 축축한 흙에 15-30cm 박습니다. 여기서 습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습기는 전체 화학 반응을 유발하는 전해질 역할을 합니다. 마른 흙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기저부에 물을 부어 시작하고 그 후로는 비가 자동으로 충전해 줍니다. 추가적인 유지보수는 필요 없습니다. 캠프를 위해서는 말뚝 3개를 만들어 삼각형 형태로 배치하세요. 하나는 텐트 근처에, 다른 하나는 취사구역 근처에, 또 다른 하나는 불 근처에 두세요. 이것은 약 21제곱미터를 보호합니다. 고인 물, 빗물통, 새 모이통 또는 웅덩이 등 배수가 되지 않는 어떤 지역이든 노출된 구리선을 느슨하게 감아 직접 물속에 넣고 그대로 두세요. 제가 곧 제시할 데이터에 따르면 이 행동만으로도 단 하나의 유독성 물질도 사용하지 않고 모기 유충에 거의 완전한 박멸을 가져옵니다. 제가 과학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기 전에 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제가 이 주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였으므로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저는 2개의 빗물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리 물바디 근처에 있었습니다. 물은 제 지붕의 금속판을 통해 이 통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완전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고 다른 물바디에서 직접 공급되었습니다. 한여름의 플라스틱 통은 모기 번식지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 사흘마다 비우고 닦았습니다. 구리로 공급되는 통은 시즌 내내 깨끗했습니다. 단 한 번도 유충을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운이 좋거나 햇빛 노출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베커의 연구를 발견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붕의 금속판에서 떨어져 나온 구리 잔류물이 나중에 실험실 데이터가 검증할 것을 정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지붕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정보가 정말 얼마나 깊이 묻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고 전체 이야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바꾸기 때문에 몇 분을 할애할 가치가 있습니다. 1647년 파리에서 시작됩니다. 루이 15세의 개인 물리학자였던 장 앙투안 놀레 신부, 전기가 인체 내에서도 흐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200명의 수도승 사슬을 통해 정의 펄스를 보낸 적이 있는 사람은 가능한 가장 간단한 실험을 조직했습니다. 2개의 동일한 화분, 같은 씨앗, 같은 빛, 같은 물, 한 가지 변수, 한 화분은 하루 10시간 동안 전류를 받습니다. 사흘 만에 결과는 미묘하지 않았습니다. 전기 처리된 씨앗은 흙을 뚫고 나왔습니다.
대조군 씨앗은 껍질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록에 거의 나중에 덧붙여진 것처럼 숨겨진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작은 파리들이 충전되지 않은 화분 주위에 자유롭게 모여들었습니다. 정이 처리된 화분은 놀래가 격리구역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었습니다. 곤충들은 경계선에서 맴돌다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이유를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관찰한 것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 후 과학계는 다음 94년 동안 이 사실을 보관했습니다. 1841년 에든버러, 알렉산더 베인은 저렴한 전기가 필요했고 비싼 해결책을 용납하지 않는 시계 제작자였습니다. 그의 개념은 이랬습니다. 그의 가게 뒤 축축한 흙 속에 구리판과 아연판을 묶고 지상 케이블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압계를 확인했습니다. 1볼트, 산도 없고 발정이도 없고 화학 용액도 없었습니다. 토양의 습기가 천연 전해질 역할을 했습니다. 아연은 전자를 방출하고 구리는 전자를 모으며 전류는 꾸준히 흘렀습니다. 그는 이것을 흙 배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아무런 개입 없이 몇 달 동안 그의 시계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서 거의 여담처럼 그의 작업장 주변을 괴롭히던 흡혈 파리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로버트 포스터라는 스코틀랜드 지주가 이 내용을 읽고 엘긴 근처의 보리밭에 구리와 아연 망을 설치했습니다. 1845년 3월 브리티시 컬티베이터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해충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딧물도 딱정벌레도 없었습니다. 작업자들은 해질녘에 그들을 공격하곤 했던 흡혈 곤충 떼가 처리된 밭의 가장자리에서 멈춰서 뒤로 물러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왕립학회는 그 결과를 특별하다고 평가했지만 그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서화되었고 일관적이었지만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저스틴 크리스토플로라는 프랑스 엔지니어가 이웃들에게는 완전히 미친 짓으로 보였을 법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높이 7,006m의 기둥 꼭대기에 구리와 아연선이 나선형으로 감겨있고 축축한 흙 속으로 지하 케이블이 뻗어 있으며 전체 구조는 지구 자기장을 따라 남북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귀리 작물은 단 1g의 합성 비료도 없이 1m 이상 자랐습니다. 필록세라 병으로 망가졌던 포도나무는 완전히 회복되어 풍성한 수확을 했습니다. 해충은 박멸되었습니다. 화학 물질도 스프레이도 없이 말입니다. 그는 유럽 전역에서 15만 개를 판매했습니다. 전체 농장이 구리, 아연, 축축한 흙만으로 해충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셨을까요? 1912년 국제과학회의에서 정의 재배에 대해 수집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합의는 분명했습니다. 효과가 있고 과학은 합법적이며 대규모 구현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유럽 농업을 황폐화시키고 대륙 전역에 구축된 전기 재배 인프라를 물리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탄약 공장들은 거대한 산업 생산 능력과 엄청난 양의 화학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장은 없었습니다. 고성능 폭발물의 기반인 질산 암모늄은 질소 비료가 되었습니다. 유기인계 신경가스는 살충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화학 산업은 농업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을 집어삼켰습니다. 흙 배터리는 반박되거나 불신당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의미해졌을 뿐입니다. 당시 한 관찰자는 이것을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 작동하고 너무 저렴하며 너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곤충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익을 쫓아냈습니다. 만료되는 해결책에 전적으로 기반을 둔 연간 55억 달러의 이익 말입니다. 당신은 캔 하나를 삽니다. 3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벌레가 돌아옵니다. 당신은 또 다른 캔을 삽니다. 비가 올 때마다 충전되는 20달러짜리 장치는 이러한 수익 모델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케팅 예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현대 과학이 있습니다. 2015년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독일 모기 방제 협회의 노르베르트 베커 박사는 Parasites and Vectors 저널에 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팀은 모기 유충이 있는 용기를 심었고 전 세계 도시에서 댕기열과 지카 바이러스 매개체가 번식하는 고인 물과 동일한 물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금속 구리를 도입했습니다. 유로 동전 구리 파이프,
그리고 용기 내부에 적용된 미세한 금속 구리 스프레이. 결과는 270년 동안 문서화된 현장 관찰을 확인했습니다. 물속에 방출된 구리 이온은 거의 완전한 유충 사망률을 달성합니다. 메커니즘은 물리적이고 화학적입니다. 구리 및 아연 이온은 부드러운 몸을 가진 유충에게 독성이 있으며 유충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생물학적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의 모든 스프레이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곤충은 합성 화학 물질의 내성을 키우는 방식과 동일하게 금속 이온의 내성을 키울 수 없습니다. 물리적 특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속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그것을 충전합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뚝을 만들고 남은 구리선이 있다면 그것을 느슨하게 감아 재산 내의 모든 고인물에 원천에 넣어두세요. 빗물통, 새 모이통, 잔디밭에서 완전히 배수되지 않는 낮은 지점, 사흘마다 비울 수 없는 어떤 용기든 말입니다. 구리 이온은 물속으로 지속적으로 방출되며 데이터에 따르면 24, 72시간 내에 거의 완전한 유충 사망률을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DET도 모기약도 월간 처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을 감아서 넣고 떠나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정원 해충과 옷장 속 화학 물질에 대한 시각을 바꾸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경작합시다. 다음 숨겨진 지식의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